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3학년도 이의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4,-3을 y축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축 대칭 이동한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x부호가 바뀌는 거죠. x부호가 바뀌어가는 부분들 x부호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정확히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좌표가 다 얻어지는 건가요? 이때 이제 두 좌표를 좀 더하게 해라 이렇게 됐으니까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대칭 이동, 평행 이동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학습해야 돼. 그런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실수 없이 풀이 잘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3은 A집합의 원소입니까? 원소가 되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원소다. 맞습니다라고 답하면 되겠고 원소의 개수가 5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맞는 이론이죠. 그 다음에 3하고 5로 만들어진 집합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요건 이제 A집합에 쏙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홀수가 이제 홀수 집합에 A가 들어가는 애인데 짝수 2인 원소가 있죠. 그래서 이건 좀 안 됩니다라고 해서 옳지 않은 것은 5번으로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집합과 원소 사이, 집합과 집합 사이에 이 키워드들을 이제 바르게 사용하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항상 참인 걸 골라달라는데 추론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죠. 앞에 거를 대우로 가면 P면 Q이면 not P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R이면 Q이다, Q1이면 not P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가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집합 포함 관계를 그리면 이제 R 집합을 그리겠고 Q 집합을 그리겠고 P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집합을 그려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표시한 다음에 참인 것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P가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아래 들어가느냐 이런 부분 안 되겠고 Q가 또 아래 들어가느냐 이것도 또 안 되겠고 Q가 not 아래 들어가느냐 이것도 좀 안 되겠죠. 이게 지금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죠. Q 부분들이 not 아래 여집합 이런 부분들이면 안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R이면은 이게 이제 납입니까? 여기 4번쯤 바른 답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R 집합이 not Q에 들어가느냐? 어이쿠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 일단은 뭐 이렇게 추론을 좀 하고 집합의 포함 관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뭐 P 집합이 P라는 이런 집합이 바깥쪽에 있는데 이게 이제 R이라는 집합 이런 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좀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명제의 참거지 이런 부분들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조사해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이런 내용을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함수의 대응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함수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F1은 이리 가서 열심히 대응되는 숫자 5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고 F 역함수 1이라는 얘기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나온 결과 1에서 이렇게 거꾸로 가서 찾아가는 그런 내용 7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결과를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답은 10이 이렇게 되겠죠. 대응 관계가 좀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렇게 뭐 역함수, 그다음에 함수, 뭐 가장 기본적인 대응의 의미를 좀 점검하는 거니까 실수 없이 풀이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가는 부분들 B 집합이 좀 더 완성이 돼야 되겠죠. 20에 약수해지면 1, 2, 4, 5, 20이 있겠고 20에 20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내용. 우리가 구해가는 것은 A 집합을 포함해야 되겠고 B 집합이 쏙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럼 이제 1, 5라는 원소를 또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나머지 4개 원소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쿠 원소의 개수가 좀 3개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럼 이제 뭐 1, 5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숫자 하나 부분들을 이제 2, 4, 10, 20 이런 숫자에서 골라놓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가질 수는 뭐 4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집합 4개를 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죠? 문제 주어진 조건 특히 이제 원소 개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주어진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P가 Q에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럼 PQ 진리집합 비교했을 때 P집합이 확실하게 크다. 이런 부분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거 이제 인수분해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서 이제 해가 이제 두 개 되는 모양이고요. 요거는 x 마이너스 y에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뒤는 이제 허근가는식 형태라서 그는 하나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저도 크다. 일본이 곧바로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피타고라스 이렇게 돼 있고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종류가 이제 세 종류가 되겠죠. 빗변이 어디냐에 따라서 마름모보다는 이제 평행사변이 더 큰 거겠고. 교집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집합에 들어가는 부분이 더 크겠고, 그죠?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 1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그려가는 1, 1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2번 보면 이렇게 된 영역 표시가 되겠고 2보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xy가 1보다 크다 되겠으면 요렇게 따로 그려야 되나? 요렇게 이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 되겠고 동시에 좀 만족해 본 분을 그려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려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큰 집합 이렇게 좀 그려갈 수 있는 내용. 정확한 집합 관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이제 일부 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좀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어느 집합이 더 큰지 확실하게 이해해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뭐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몇 개 있죠. 이렇게 피타고라스 돼 있으니까 직각삼각형. 두 집합 같은 거다. 아이고 아닙니다. 오른쪽 집합은 직각삼각형일 때 이제 빗변 종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들. 이렇게 조금 헷갈리는 요소들이 조금씩 관여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표현해가는 이런 연습들을 좀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7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0을 중심으로 함수식이 다른데요.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x가 0 이렇게 됐을 때 뭐 3이라는 점을 지나는데 뭐 기울기들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요. 1대1이 되려면 이제 기울기가 좀 방향이 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a 플러스 2 부분들하고 4 마이너스 a 기울기 부분들 이게 이제 뭐 한쪽이 양이면 다른 쪽도 양이 되거나 한쪽이 음면 다른 쪽도 이렇게 되는 내용. 그러니까 뭐 곱하기 지면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 처리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a값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의 개수 이렇게 됐으니까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빼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5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울기 부분들만 이렇게 간단하게 조사하면 되는 거니까 1대1이라는 표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 뜻 파악하는데 중점을 둬서 학습해 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2를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건 좀 살짝 좀 불편한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되겠고 좌표 자체가 마이너스 2,2가 되겠으면 1, 2 이렇게 좀 올라가 이런 점인가요? 됐습니까? 좌표들은 근데 좀 그래도 그럴싸하게 좀 표시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다. 그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부분들이 대칭 이동한다는 부분들은 좀 잘 이용하게 되면 매우 쉽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수직 관계가 되는 거니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해간 좌표들은 여기가 얼마가 됐습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가 그러면 이거 3이 들어가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3 도형적인 특징을 좀 이용하게 되면 기울기 자체가 좀 되게 이제 직선 대칭 이동 이제 다른 것들은 좀 불편한데 기울기가 1일 때 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만 싹 그리게 되게 되면 가볍게 좌표를 구해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좌표 좀 찾았죠? 2a 플러스 b를 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정답은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돼 있을 때는 정사각형을 좀 그리게 되면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을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내용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원 위의 점 A가 있습니다. 4,459 X축의 점에서 거리 합 최소를 물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대칭 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죠. B점 좌표를 대칭 이동해서 좌표 4, 마이너스 4 놓고 원은 그냥 원 위에 있는 점, 원의 중심 좌표를 가면 되죠. 마이너스 4,2입니다라고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쭉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최단 거리 형태를 이렇게 쭉 구해가면 되죠. 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A점이 이제 원 위의 점이니까 반지름만 빼주면 되는 그런 일을 조금 이제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제곱 더하기 6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가니까 거리가 10이 되겠고요. 원의 반지름이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을 좀 빼서 정답은 9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원 주어져 가지고 우리를 좀 살짝 당하게 만드는데 원은 이제 뭐 중심 좌표만 좀 잘 이용하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 원으로 좀 변형되어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요.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 이 부분들 잘 기억해서 응용 문제도 잘 대처해가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실수 xy에 대해서 xy 값이 곱하기소, 양수고 더하기소 10이 된다면 둘 다 양수란 뜻이죠. 됐을 때 주어진 부분의 최소값 물어봤는데 문자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역수로 돼 있어서 조금 좀 불편하게 생겼죠. 이건 5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고 x분의 1, y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어쨌든 뭐 역수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최대의 최소를 구해 가려면 주어진 식을 좀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에 x 플러스 y가 10이니까요. x 플러스 y를 이렇게 이제 곱을 좀 해주면서 10분의 1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1을 곱하기 한 거라서 이제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주어진 부분들은 이제 좀 전개를 하게 되면 1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y, y분의 x 이렇게 돼서 문자가 이제 역수관계인 부분을 분포해 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괄호 안쪽이 2 더하기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때 이제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 이 부분들이 산술기하평균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면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최소값이 2 되는 모양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부분들은 2분의 1에 2 더하기 2 이런 모양 형태가 돼서 계산 결과 2분의 4에서 2 이렇게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2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정답이 2번이 되가는 내용. 역수 형태들은 이제 대처해가는 그런 방법이죠. 이제 곱하기해서 문자들이 이제 완벽하게 역수관계 모양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니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직선을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어이쿠, 점 대칭을 해야 되는데요. A, B 이런 거에 대해서 x, y를 좀 대칭 이동을 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2a-x, 2b-y 이렇게 되는 대칭 이동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3의 x 이렇게 되는 이 x 자리에 이렇게 되니까 4-x 이런 모양, y 자리에 2-y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정리도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y 12에다가 빼기 더하게 되니까 플러스 12는 여기서 이렇게 얻어지면 되는가요? 해서 대칭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또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러면 x 마이너스 2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y에다가 6 그 다음에 8에 그러면 20 이렇게 처리 된가요? 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좀 만들어놨는데 어이쿠 어쨌든 점대칭하는 부분들이 좀 더 어려운 거라서 쉽지 않게 좀 계산이 되는군요. 이렇게 했더니 주어진 부분들이 넓이를 좀 이등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넓이 이등분하는 것은 뭐 중심지라는 거죠. a, 마이너스 8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a,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a는 12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4 이렇게 처리됐죠. 역시 점대칭 이론 부분들 이렇게 좀 이론 부분들 이걸 이제 적용해서 이제 풀어간 거죠. 이 부분들이 이제 조금 까탈스러운 낯선 그런 형태의 질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좀 정확하게 푸는 것을 공부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여되도록 정수의 값의 개수를 구하십시오. 모든 실수 x에서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2차식 이렇게 x축에 떠 있으니까 판별식을 넣으면 되죠. 25-4a가 0보다 적다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4분의 25보다 큽니다 라고 결과를 나오면 되겠고요. 다음은 어떤 실수라는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실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3하고 5 사이에 하나라도 좀 걸치면 되죠. 좀 큰 숫자가 이렇게 걸치거나 그럼 이제 이때 이제 a 값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커지면 안 되고 나중에 이렇게 a-3이 또 이쪽 뒤쪽에 이렇게 좀 걸치면 되죠. 그러니까 a-3, 5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8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고 해서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게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4, 6, 24, 6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7하고 8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의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개수는 2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2차식 0보다 큰 거는 뭐 흔하게 많이 보는 그런 패턴인데 이렇게 어떤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는 얘기는 만족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일부라도 있으면 됩니다 라는 이런 뜻이니까 이 뜻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가는 거 그러니까 명제 공부할 때 항상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요소니까요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이의고 문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은 자연수연에 대해서 4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에다가 빼기를 했으니까 무리수인 것 같죠. 자, 근데 풀이는 유리수라고 가정 이렇게 됐으니까 귀리법을 공부해 가는 거죠. 반대 형태로 이제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유리수 정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니까 P분의 Q 서로 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뭐 루트 지워지고 p제곱분의 q제곱인데 p제곱을 좀 이렇게 양 좌변으로 곱하게 되면 이런 관계식이 얻어지는 거죠. 얻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개 이제 곱하기 해서 q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p가 이제 약수가 돼야 되는데 뭐 서로 소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뭐 약수가 되는 방법은 뭐 p 값이 1대 이런 방법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4n 제곱 마이너스 1은 이게 q제곱 이렇게 얻어져야 되겠고 이때 이제 p제곱은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4n 제곱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요거 이제 q제곱 플러스 1입니다라고 나에다가 또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완전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n 값, q 값을 지금 이제 여기 4를 좀 만들기 위해서 2k라고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n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걸 좀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을 하니까 2k 제곱이고 그 다음 숫자니까 2k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모양이죠. 그거 사이에 있는 또 완전 제곱을 우리가 좀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죠. 홀수가 됐을 때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2k 플러스 1의 제곱 부분들을 하고 그거보다 하나 더 큰 숫자 역시 또 제곱해서 살펴보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부분 열심히 풀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써져 있는 말이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기류법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부분들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 m제곱 m이 1이었으니까 m제곱 플러스 2 그러니까 f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g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나에 해당하는 식이 이제 q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것에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k 플러스 1 이 부분들에다가 2를 대입하면 4에 5가 되겠고 제곱하면 25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 35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일단 뭐 마지막에 답 구해가는 보다는 귀류법을 어떻게 풀어가는 건지 이렇게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반대 형태로 가정하고 열심히 구워진 부분들 살펴봤는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원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풀어가는 큰 틀의 귀류법 절차를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a-b의 최대가 될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7 이런 것에서 2분의 7을 좀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2분의 7 그러면 4분의 49 4분의 49 마이너스 플러스 7 이런 형태가 돼서 결과물들 그럼 이게 얼마인가요? 47 28을 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20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a-b의 최대를 구하라는 얘기는 a 값은 뭐 1대1이 되려면 일단 2분의 7이 이제 가장 작은 숫자인데 a 값은 가급적이면 커야 되는데 또 나온 y 값은 또 작아야 되죠. 와 그럼 이제 어디가 돼야 될지 좀 헷갈리죠. 어쨌든 가장 이 꼭지점 형태로 좀 처리가 되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21에다가 그러면 4분의 1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되는가요? 이런 형태가 됩니까? 저기 B를 좀 빼기를 해야 되죠. 잘못 처리했습니다. 계산 미스 생겼는데요. A 빼기 2분의 7 빼기 더하기 4분의 21 그럼 이제 4분의 14에다가 그러니까 35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 이제 답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A-B 이런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모르니까 K라고 놓고요. 이걸 보게 되면 이제 B는 이퀄 A 마이너스 B는 이퀄 A 마이너스 K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Y는 이퀄 X 마이너스 K 이런 형태 이런 직선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걸 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7x하고 지금 그 길이가 1인 직선이고 접선 부분들을 좀 해당 사항인지 살펴보는 거죠. 7x 플러스 7 이런 부분들하고 x 마이너스 k 부분들하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7 플러스 k는 이퀄 0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이때 이제 뭐 판별식을 조사하는 거죠. 접할 때 부분들이라서 그러면 뭐 4분의 D에 주니까 4, 16 마이너스 7 마이너스 k는 이퀄 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니까 뭐 k 값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9가 되는 거예요. 9 이런 형태로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최대값을 구하라는데 아까 구한 4분의 35 이 값보다도 이게 뭐 어떻게 되죠? 더 크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 9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하게 1대1 이렇게 살펴서 꼭지점만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부분들 이게 좀 는 K 부분 이게 무지 중요한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제 접하는 그런 형태까지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꼼꼼해야 되는 측면이 좀 필요한 그런 요소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X에 대해서 A 집합은 이미 주어져 있고요. X라는 것은 A 집합의 원소를 두 개를 좀 가지고 있는 모든 집합들을 쭉 구해가야 되겠습니다. 원소 중에서 최대인 것을 구해서 어이쿠 모두 합하라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구해갈 때 이곳에 뭐 2분의 1을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무조건 제일 큰 원소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집합 원소가 두 개 되었으니까 이곳에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세 가지. 그 숫자 빼고 나면 또 두 개 있는데 이거 부분 집합 개수니까 2의 제곱 이런 부분들 형태로 해서 계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6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2분의 1이 아니면 이쪽 이제 A 집합에서 이제 더 큰 숫자가 나오는데 이 제곱분의 1이 가장 큰 수가 되게 되면 만들 수 있는 경우는 집합 이제 두 종류를 만들겠죠. 나머지 두 개의 원소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부분 집합 개수 이런 부분들. 이것 때는 이제 2가 되겠고요. 이 세제곱분의 1이 가장 큰 수가 되면 뭐 그러면 이 제곱도 원소를 안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만들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고 2제곱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2분의 1 이렇게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8에다가 2분의 16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 뭐 2분의 17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지금 이제 숫자 크기가 좀 다 나와 있어서 2분의 1이 이제 가장 큰 수가 됐을 때 2분의 1이 안 들어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게 교집합 부분에서 이제 큰 수가 등장하는데 그 부분들이 2의 제곱분의 1일 때 2의 세제곱분일 때 이렇게 좀 나눠서 접근한 거죠. 그때 이제 교집합 부분에서 만들 수 있는 개수들, 그 다음에 나머지 숫자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들 이렇게 좀 이론을 이제 체계적으로 잘 전개해서 개수를 구했으니까요. 이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양수 A에 대해서 이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납니다. 만나는 좌표는 뭐 x제곱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2a분의 1x 되는데 뭐 0은 이미 정해져 있으면 x는 뭐 3a 플러스 2a분의 1 이렇게 해서 a점 좌표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좌표 좀 구했고요. 그래프가 꼭점 만나는 좌표를 b 이렇게 처리되는데 중점부터 c라고 했고 문제는 나중에 수산발 이렇게 y축에 내렸는데 나중에 ch 길을 물어봤으면 x 좌표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꼭점 b점 좌표를 그릴 때 꼭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2분의 3의 이런 형태로 해서 b점의 x 좌표를 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뭐 a점의 x 좌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가는 것은 이거 이제 중점이니까요. 열심히 더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이제 더하기 해주면 어떻게 겠습니까? 2분의 6에 2분의 9a 되겠고 여기는 2a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우리가 구해가는 그런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됐을 때 뭐 큰 틀에서 보면 전기해서 안을 볼까요? 그러면 4분의 9a 플러스 4a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식이 아예 얻어진 거죠.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 문자가 역수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수다 돼 있고 뭐 그렇다면 얘기는 뭐 산술기하평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되겠죠. 이제 문자가 소구가 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9에다가 4분의 1 이렇게 좀 곱하기 되니까 4분의 9 이렇게 좀 바꿔서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아, 그 4분의 3이 풀려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약분해서 정답 2분의 3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4번이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문자로 되어 있는 식 자체가 좌표들이 되어 있어서 좀 당황스럽게 해가는 건데 문제를 쭉 읽다 보면 C에서 Y축에 들인 좌표 그 다음에 CH 길이 X좌표만 필요하구나 주어진 부분들이 Y좌표까지 뭐 이렇게 다 구했다면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형태가 될 텐데 문제에서 X좌표만을 논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확히 캐치해서 이렇게 중점 구해갖고 그러면 중점에 이제 최소값을 이렇게 되니까 문자가 자연스럽게 역수되어 있다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어느 정도는 좀 가볍게 접근 가능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60명의 학생들이 책에서 서점에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좀 구했습니다. 그 학생 수를 열심히 조사했고요. A와 B 모두 구입한 학생, A와 B, C 모두 구입한 학생 이렇게 좀 이런 수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C를 C만 구매한 학생이죠. 최대 주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A, B 벤다이금 그래서 A, B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잘 해야 되겠죠. 26, 30 빼기 18명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합집합 개수가 좀 얼마가 되는 건가요? 12 이렇게 되니까 28명 정도가 좀 나오는 거죠. 교집합이 18명인데 그럼 이제 C 이렇게 됐을 때 여기 8을 빼고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A 구입한 26에서 18을 뺐으니까 여기 이제 8명 이렇게 좀 보여야 되겠고 그다음 B는 30명이었는데 그럼 이제 1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C 집합은 이제 좀 상상을 좀 해가야 되는 거죠. 구매한 학생이 어떻게 해지면은 명수가 좀 최고로 작을까요? 명수가 좀
그럼 이제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여기 8명, 12명이 이렇게 이쪽에 좀 공통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곳이 28명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C를 구입한 학생이 36명이었으니까 36에서 28을 빼게 되면 이제 몇 명이 되죠? 8명이 되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8명입니다. 라고 생각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대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또 최대값을 또 열심히 구해가야 되는데 최대가 될 때는 그냥 무작정 이쪽을 뭐 0 만들고 무작정 많은 인을 여기다 넣어서 아까 몇 명이죠? 36명 중에 빼면 28명 뭐 이렇게 가면 28명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집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전체 집합 60명 됐습니까? 근데 A 합 B로 이미 28명이 빠져나갔죠. A 합 B 부분은 이미 28명 이렇게 좀 빠져나간 상태니까 나머지 인원수를 전부 다 이곳에다가 넣겠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2명이 되겠죠. 22명. 이게 이제 들어가겠고 물론 이제 36명 안 되는 부분들 일부는 이렇게 교집합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최소 부분들은 특히 이제 뭐 최대 부분들은 이제 전체 집합을 좀 고려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거 좀 신경 써가면서 풀이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최대 최소 차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면 14명입니다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집합 X가 1, 2, 3, 4, 5, 6 6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함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3번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는 뭐 1이라는 원소가 1을 이렇게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면 뭐 3번이든 몇 번이든 관계없이 되게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문제죠. 그럼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이렇게 돼 있을 때는 3번마다 이제 빙빙빙 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 3이면 이렇게 차곡차곡 되죠. 1, 3, 3, 2, 4 이렇게 해서 3번마다 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3개가 좀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주어진 식이 좀 만족해야 되겠다 이걸 해주면 F1은 3이 나오거나 F2는 6까지가 가능하죠. 3 하면 또 나오는 원소가 없으니까 이런 조건들 어떤 원소니까 하나라도 좀 만족해 가는 것들을 구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조건 가지고 풀이를 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F2는 6이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뜻은 F1은 3을 무조건 만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오늘 벤 다이어그램 모양을 좀 보게 되면 1, 2, 3, 4, 5, 6 이렇게 돼서 1, 2, 3, 4, 5, 6 될 때 무조건 1은 3으로 이렇게 좀 대응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1, 3을 빼버리고 나머지들을 좀 생각을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뭐 이 부분들은 뭐 하나만 더해주면 되겠군요. 이렇게 F 3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F 1 이런 형태로 해서 두 개 나온 것보다 한 번을 합성을 더 하면 되죠. 세 번마다 규칙이니까 이건 3 되니까 그냥 F1은 3 이런 형태의 규칙 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뭐 이런 규칙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뭐 답이 1이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까? 1이 좀 이렇게 3에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되겠죠? 이렇게 좀 만족합니다라고 좀 답을 해가도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아예 규칙을 좀 찾아가게 되면 일단은 1, 3 빼고 나머지 2, 4, 5, 6 중에서 뭔가 하나를 좀 숫자를 더 선택해야 되죠. 그 숫자를 선택했을 때 그게 만약에 2라고 생각해야지만 세 개의 숫자가 되게 되면 규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 아까 좀 살펴본 그런 내용이니까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3을 좀 대입했으면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두 번에 주면 1입니다. 이렇게 좀 살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들은 이제 나머지 원수는 이제 자기 자신을 가는 원수가 이제 3개 이렇게 좀 생각을 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 좀 대응을 좀 생각해가면 그럭저럭 또 풀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 3을 만족해가면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대응되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아까 전 순서적으로 빙빙빙 돌아가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가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가지수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2가지 정도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되네요. 와, 여기 또 F2 조건 이것도 F2가 6이 아니다라는 조건까지 이렇게 좀 포함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번에 또 반대로 좀 생각해야 되는데 F2가 6이 되는 경우를 또 조사해야 되잖아요. 와, 요거는 좀 잠시 보류해가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4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서 선택한 다음에 처리를 한다라는 사실들만 좀 기억해가면서 대응을 좀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F2라고 F2 계산 결과가 9가 된다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좀 뭔가요? 이걸 또 하기 전에 보기부터 그냥 먼저 푸는 게 좋겠는데요. F1을 하고 F2가 9가 된다는 얘기는 대응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1, 2, 3, 4, 5, 6 1, 2, 3, 4, 5, 6 해서 1은 3으로
2는 6으로 이렇게 이미 이렇게 이제 둘 다 충족시켜가는 거죠. 이런 경우들. 이때는 뭐 1, 3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 3 할 때는 2, 6 빼고 3은 뭐 자기 자니까 4, 5 중에서 이제 하나를 좀 선택을 해야 되죠. 4, 5 중에서 만약에 5를 선택했다. 이런 부분을 좀 처리해 주면 이제 3이 5가 되고 그럼 5는 1로 가야 되죠. 1, 3, 3, 5, 5, 1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제 이게 이제 자기 자신 한 바퀴 도는 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머지 숫자들 이제 2하고 선택 안 된 4하고 6 부분들이 이제 또 연결고리가 되게 되겠죠. 2가 6 됐으니까 그럼 6은 또 얼마 될까? 4가 되겠고 4는 1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4가 1이 아니라 2. 이게 좀 방향을 좀 잘 써야 4가 좀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세 번마다 자기 자신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이게 좀 규칙이 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줬을 때 3하고 6이 3하고 6, 3이 대응되고 5, 6 대응 이거죠. 그러니까 4, 5개. 이거 어차피 뭐 순서 좀 바꿔더라도 똑같은 결과니까 9가 되겠군요. 맞습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한 함수 개수는 24개입니까? 물어봤는데 마지막에 이거 조건 뒤에 둘 다 충족시켜가는 경우가 지금 열심히 구해봐야 이제 4, 5 이거 두 개만 잘 바꾸는 거 이거 두 종류밖에 안 생기는 거죠. F1, F2 동시에 만족해가는 거 되겠습니까? 두 개 이거 좀 빼버리게 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맨 처음 이게 만족해주는 가지수가 아까 이제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서 가지수가 12가지, 그러면 반대 조건도 12가지, 24에서 그러면 이제 지금 요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좀 겹치는 경우죠. 그러니까 또 빼기 해야 되는 경우겠죠. 무조건 한 조건만 충족, 한 조건 충족했을 때 이건 둘 다 충족하는 뭐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22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억, 니은 이렇게 좀 마지막 거는 좀 잘못했습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 이런 부분들은 문제에 주어진 조건 자기 자신을 가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이렇게 좀 일일이 좀 다 나눠서 좀 조사해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니까 굳이 꼼꼼하게 좀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켜졌을 때 이게 이제 이렇게 1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곳에 좀 만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쭉쭉 가는 경우랑 이것도 세 개가 뱅뱅 돌아가는 경우가 이렇게 좀 반대로 4가 크거나 또 거꾸로 이제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좀 써줬을 때 이제 1, 2, 3, 1, 2, 3 이렇게 처리됐을 때 커가는 건데 반대로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왕창 커지거나 그다음에 왕창 또 작아지는 경우 그런 두 종류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들이죠. 이렇게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좀 가지수를 구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연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좀 나중에 응용된 문제들 대체하는데 좀 약간 힘겨우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설명드린 내용 참고해가지고 부분적인 그런 항목들도 연습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A 집합 주어져 있고, 이건 만들어야 되는데요. 만들 때는 빠지는 부분이 없이 만들어 가려면 이렇게 좀 그어가지고 열심히 만들면 되겠죠. 두 숫자를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2, 3, 3, 4, 4, 4, 5, 5, 6 이렇게 만들어서 B 집합은 2, 3, 4, 5, 6입니다. 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C 집합 나와 있고요. 근데 B가 C에 들어가고 C가 B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B 집합, C 집합이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 3, 5는 보이니까 좀 이렇게 좀 소거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B, A 더하기 B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B 값이 더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 A가 2고 B가 4고 되고 이거 6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B-A를 구하라 이런 얘기니까 뭐 당연히 2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 2, B 값 4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B집합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홀수이다 라는 문제. 역하고 대우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역을 구하게 되면 n 자연수에 대해서 좀 써놓고 그 다음에 n이 짝수이면 이렇게 결론 부분을 이제 가정에다 갖다 쓰면 되죠. 그 다음에 가정 부분들 n제곱도 짝수이다 이렇게 결론 부분에다 갖다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우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우를 구하게 되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또 부정도 해야 되죠. n이 짝수의 반대 홀수이면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홀수이면 그 다음에 n 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써가면 바른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우 좀 구했고요. 이래서 구한 대우를 이용해 가지고 주어진 명의 참임을 증명하십시오. 원래 그럼 참임을 증명하라 이런 얘기인데 n제곱 n이 될 때 높은 차수에 낮은 차수 가는 건 증명이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대우를 지금 열심히 쭉 구해서 써놓아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n을 그럼 증명하려면 2k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k는 자연수 이런 형태로 해서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수가 되게 되면 그다음에 n제곱을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두 배의 2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이래서 쓰면 되겠고요. 요때 이제 요 부분들이 2k에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0 또는 자연수 된다 이런 부분들 좀 메모해주면 뒤에 이제 플러스 되어 있으니까 홀수입니다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증명이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되죠? 일단 우리가 증명할 때 높은 차수에서 낮은 차수 가는 부분 증명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가는 이렇게 대우를 이용해서 이제 똑같은 명제 써놓고 낮은 차수에서 높은 차수로 가는 이런 형태의 증명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이의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주어진 시 만족할 때 답을 증명하십시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뭐 f0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건 xy에다 0을 좀 대입하면 되죠. 그럼 이제 f0은 f0 더하기 f0 이런 걸 통해서 f0 이 부분이 m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0입니다라고 보여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보이게 되면 답은 어떻게 되죠? 주어진 시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죠. 그럼 f0 이렇게 처리되겠고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f-x는 마이너스 fx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문제에서 k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는 또 무엇을 풀는 건가요? f0이 0이 아닐 때 1대1 함수임을 좀 결과를 이용해서 좀 증명하십시오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fx 결과를 뭐 알파 그 다음에 fy 결과를 뭐 베타 이런 식으로 좀 미리 가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처리했을 때 fx 플러스 y는 그럼 어떻게 되죠? fx 더하기 fy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이렇게 대응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에 하나의 값이 대응됨으로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1대1 함수이다. 이렇게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F역 함수가 존재할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부분이 참 거짓을 판단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당연히 뭐 참이죠. 참 부분이겠고 이건 뭐 F 역함수 x를 뭐 알파 이런 걸 뭐 x 이렇게 하면 되죠. 즉 이제 아까 했던 대로 fx는 알파다 뭐 이런 형태로 좀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함수 y 베타 알파 베타가 자꾸 안 써지죠. f 역함수 베타는 이꼴 y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렇게 라면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이제 fy는 이꼴 베타 임으로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해서 증명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나오면 되죠. 우리가 이제 fx 플러스 y는 알파 플러스 fx 더하기 fy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바로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면 f 역함수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플러스 y가 되는 거겠고 x, y 자체가 맨 처음 또 주어진 부분이니까 f 역함수 알파, f 역함수 베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증명을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려운 이론은 아닌데 뭐 이걸 일일이 써야 될 항목이 많으니까 뭐 설명해 드려가면서 쓰려니까 좀 잘 안 되네요. 일단은 21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 뭐 증명도 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이론이 아니니까 좀 당황해 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21번 어쨌든 뭐 설명 정확히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신경 써서 풀어야 될 몇몇 문항들 보였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이의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